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 기업과 경영의 제7주차 1교시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까지 1주차에서 6주차까지 배운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고, 이런 내용들을 살펴봄으로써 또 정리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중국 기업과 경영에 대한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국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또는 중국 기업과 또 중국 기업의 경영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든지, 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심도 있는 사건이라든지 심도 있는 어떤 사례에 대해서 연구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2강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중국 경제 운영 방식의 변천, 중국 기업의 변화, 민영 기업 및 기업 경영 환경의 변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 중화민국으로 수립이 되고, 토지개혁을 하면서 농업 생산량은 증대되었습니다. 이러면서 도시에서도 공산당 정부가 진행하는 개혁이 꾸준히 진척이 되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정부는 정부 수립 초기까지 구 재벌자본과 외국계 기업을 국유화하면서 민영기업, 즉 민간기업과 개인기업 등을 포함한 다양한 경영 방식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런 부분들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해 보시고 기억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서 중국 정부는 3년간의 부흥기 이후에 1953년부터 제1차 5개년 개발계획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계획 중에 사회주의적 개조, 중공업화가 중요한 목표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도시에서는 이전까지 인정이 되었던 민영기업이 사실상 국영기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를 국영기업은 이를 주관하는 정부기관이 경영자를 대신하여 최고의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기관이 경영자를 대신하여 최고의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정기합일, 즉 정치허이 이 문제인데, 최근까지도 국유기업 경영자들의 경영활동과 기업개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회부장의 기능을 기업이 이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유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또한 국유기업 개혁에 있어서의 큰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오쩌둥 시기의 경제운영과 기업경영입니다.
1958년에 농업합작사를 합병해서 정치적 역할과 인민공사의 역할이 결합된 정사합일 조직인 인민공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당시에 중공업화를 실현해야 된다는 절박함이 있었고, 이를 위한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인민공사가 필요했습니다. 이와 같이 판매와 구매의 차익 중에 발생한 잉여금은 중공업 육성을 위한 자금으로 투입이 되었습니다. 대학진 운동 이후에 중국판 경사 생산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필요했던 철강과 석탄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였지만, 이 뒤에는 황폐된 토지만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류샤오치하고 덩샤오핑 시기의 경제 운영과 기업 경영입니다. 대학신 운동이 실패하고 류샤오치 또 덩샤오핑과 같이 경제를 중시하는 체제로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결과 류샤오치, 덩샤오핑 시기에는 설비 투자를 축소하고 농업과 경공업을 중시하는 경제 운영 방식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식량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서 도시 건설에 동원되었던 농민들은 농촌으로 보내졌습니다. 이후 호구제도라고 불리우는 방식에 따라서 대학 입시, 병역을 제외하고는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운영 방식에 있어서 농업 분야에서 집단 소유제,集体 소유制의 틀을 유지하면서 생산자인 개별농가에게 대폭적인 의사결정권을 허용해주는 농가 경영 책임경영제를 채택하였습니다. 또 1982년에는 인민공사를 대체하여 중국 정부의 행정지역 체제가 다시 정립이 되었습니다. 농촌에는 농업 분야와 비농업 분야가 있었습니다. 이 비농업 분야는 인민공사가 기업을 만들어야 된다는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社对企业人民公社必须办工业라는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4대 기업을 만들었고, 이런 중소 규모 공장들은 향후 상진 기업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민간 기업, 1984년 이후에 설립이 된 민간 기업, 농촌 소재 기업가들이 투자한 민간 기업 역시 상진 기업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계획경제 체제에서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는 가운데 가격, 이중가격제,
이로 인한 상품 가격 왜곡 등의 문제가 생겼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보수 경향을 가진 리펑으로 정권이 이양되면서 경제 운영의 기조가 보수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보수라는 것은 기존의 사회주의적인 경제 운영, 사회주의적인 정치 체제를 옹호하는 그런 것을 보수라고 하고요. 진보는 이런 것이 아니고 시장 경제를 통해서 경제를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덩샤오핑은 개혁이 정체될 것을 인식하게 되어서 1992년 초에 난슌장화라고 알려진 남순 강화를 통해서 개혁 이론을 발표하게 되고 사회주의 시장의 이념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국유기업을 포함한 중국 기업들의 자주권이 크게 증대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1983년에서 86년 사이에 국영기업의 이윤과 세금 간의 구분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국영기업에게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국영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명확하게 하면서 국가는 기업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투자자로서의 역할만 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제 기업을 지칭하는 명칭이 국영기업에서 국유기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1981년에 정전 페이농의 개체 경제에 대한 약간의 규정 关于城镇非农业个体经济若干政策性规定에 따라서 个体经营户 개체 경영호가 일반적으로 1인 또는 가정에서 경영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었습니다. 공무원은 중화인민공화국 사용기업 자맹조례 발표하는 등 민간기업인 사용기업에게 법적 또 경제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외국계 기업의 설립이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외자 기업들이 설립이 되었습니다.